지난 이야기. UN 재난구호 평가회의에서 한국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미국 구호단체 책임자 마이크 존슨이 실제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전 현장 카럼바에서 한국 구호팀이 하루 만에 정수시설을 세우고 위험한 지역에서도 신속히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장비와 강한 사명감을 지닌 팀이었습니다. 결국 한국팀은 일주일 만에 수백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 단지를 완성하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는 한국의 구호 정신이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깨닫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 배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석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국제구호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창밖을 보는데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김태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는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5천만 명이 살고 있죠. 그래서 효율이 중요합니다. 공간도, 시간도, 자원도 효율적으로 써야 해요. 구호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물류 창고 같았어요. 김태준 씨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긴급 구호 물자 보관 창고입니다. 텐트, 담요, 식수 정화 장비, 의료 물품 등이 준비돼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 24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팔레트에 실린 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바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여기는 훈련 시설입니다. 다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재난 상황을 재현한 시설들이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모형, 침수 지역 시뮬레이터, 그리고 각종 구조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구호 요원들은 최소 6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 같은 상황에서 훈련하죠. 그래야 현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거든요. 한쪽에서는 훈련생들이 구조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큰 소리로 지시하고 훈련생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엄격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장비 개발 연구소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여러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저는 한 장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재난 지역은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장비는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장비나 통신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죠. 이 발전기도 카럼바 같은 곳에서 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적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교육관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여기저기 빨간 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현재 진행 중인 구호 프로젝트들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2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김태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김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합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 씨는 저를 서울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한강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강 위로 다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전쟁 후에 이 강은 폐허였습니다. 다리도 다 끊어졌고 사람들은 굶주렸죠. 하지만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 어떤 건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절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겪었던 아픔, 그리고 그걸 극복한 경험이 진짜 힘이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준 씨가 마련해준 자리였어요. 국제관계학과 학생들 앞에서 카럼바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카럼바에서 보여준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 씨, 한국이 국제 구호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겁니다.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 장비, 훈련 방법을 다른 나라 구호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전 세계 구호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겁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을 봤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미래의 김태준이 되겠구나 싶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김태준 씨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카런바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냅시다. 물론이죠. 다음에 또 같은 현장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였죠.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런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 팀과의 협력 경험을 자세히 적었어요. 본부장이 보고서를 읽고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크,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한국 팀이 정말 그렇게 훌륭했나? 네, 제가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팀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게 좋겠군. 자네가 연락 담당자를 맡아주게.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구호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고요? 하지만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UN 재난구호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회의죠. 프랑스와 독일 전문가들이 한국을 평가절하 할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걸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목격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런바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팀이 어떻게 골든타임 안에 정수시설을 세웠는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작업을 했는지, 일주일 만에 140채의 집을 지었는지를요. 회의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평가위원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제 평가가 잘못됐군요. 사과합니다. 독일 전문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네요. UN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구호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준 씨와 그의 팀원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태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한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주요 구호 파트너가 됐다고 전했죠.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마이크,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어줬고 세계에 알려줬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며 더 많은 사람을 도웁시다. 저는 답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하는 거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몇 달 후, 저는 다시 재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시아의 한 섬나라였어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었죠. 도착해보니 한국 팀도 와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또 만났네요. 그러게요. 이번에도 함께 일하는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 이제 파트너잖아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 팀은 역시 빨랐습니다.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식수 공급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이틀 만에 임시 주거 시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나라 팀들도 한국 팀의 방식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김태준 씨는 기꺼이 가르쳐줬어요. 장비 사용법, 효율적인 작업 방식, 팀워크 유지 방법까지요. 나눔은 단순히 물자만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도 나누는 거죠. 김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현지 정부에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국 구호팀 대표들이 모였어요. 정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와주신 구호 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 팀은 놀라운 속도와
효율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태준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변했구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구호 활동을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 구호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김태준 씨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운 사람들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길 바라며.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한국팀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그들에게서 배울 게 아직 많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카런바에서의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고 진정한 구호 활동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화려한 장비나 많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했던 거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진 나라였어요.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라고요. 세계 어디든 달려가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의 큰 영광이라고요. 카런바의 그 폐허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돕겠다는 진심,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분쟁 지역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곳에서 한국팀은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카런바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국팀을 만나지 못했다면, 김태준 씨와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저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숫자와 통계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요. 한국 팀원들의 땀, 그들의 결의에 찬 눈빛, 이재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요. 얼마 전에 김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구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50여 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구호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개회식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도움으로 일어섰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이틀간의 컨퍼런스 동안 여러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구호 시스템 속에 최신 장비 시연, 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이었죠. 각국 전문가들은 진지하게 듣고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주제는 현장에서 본 한국의 구호 활동이었어요. 저는 카런바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스크린에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띄웠어요. 무너진 건물, 이재민들, 그리고 한국팀이 세운 정수시설과 주거단지 사진들이었죠. 이 사진들이 말해줍니다. 한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요. 하지만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걱정하고 돕습니다. 그게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나라도 최근에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팀과 협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태준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컨퍼런스 후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저희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고 모두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김태준 씨와 저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이크,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겁니다. 김태준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짜 일은 당신과 팀원들이 한 거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세계에 알려줬어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 카런바에 갈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 팀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현장에 가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하게 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는 거죠. 당신들은 그걸 보여줬어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젊은 구호 요원들이 많이 왔더군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겁니다. 김태준 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 본 젊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졌죠.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세계의 미래도 밝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카런바의 페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난은 계속 일어나고 분쟁은 끝나지 않고 있죠. 앞으로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속도,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다면 가능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중남미에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하시죠.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즉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또 현장에서 만나요. 네, 현장에서 봅시다. 우리는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태준 씨가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겠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마음은 큽니다. 세계를 품을 만큼 큰 마음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실제로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 3월에 카런바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라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능력과 의지 때문이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과의 장기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그들의 장비를 함께 사용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자는 거였죠. 본부장이 제안서를 읽고 승인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진행해보게. 저는 즉시 김태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렇게 한국과 미국 구호단체 간의 공식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재난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남미였어요.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진 곳이었죠. 역시나 한국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또 만났네요. 마이크. 그러게요. 이제 이게 우리 일상인가 봅니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물을 공급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어요. 현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구호팀입니다. 당신들을 돕기 위해 온 팀이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요. 중요한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캠프에서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카런바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거라고요.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계속될 거라고요. 한국은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 동반자죠. 그들 덕분에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 덕분에 세계는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현장으로 떠날 겁니다. 한국 팀과 함께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희망의 이야기, 연대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가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입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카런바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건 바로 이 진실이었습니다.